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되면 내란을 옹호한 자신들이 대선에서 소외되고 대선 후 한동훈이 당권을 잡고 공천권을 행사하면 전부 국회의원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덕수와 함께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등 내란을 옹호한 후보들을 잔뜩 출마시켜 결선에서 반한동훈 표를 결집해 한동훈을 낙마시키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은근히 한덕수 대선 출마를 부추기는 가운데 의원 60여 명이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덕수 대선 후보 지지율은 2%에 불과합니다. 국민 인기도 대선 관리, 고령, 경선 통과 가능성을 고려한 한덕수 자신도 출마에 소극적입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한 전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한동훈 전선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초기에 오세훈, 유승민은 비상계엄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따르는 극우 여론이 부상하고 한동훈이 쫓겨나고 친윤 국회의원들이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심이 윤석열 옹호로 흐르자 오세훈과 유승민은 나중에 윤석열 탄핵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당원 여론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데 국민 여론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입니다. 이는 김문수에게 유리하고 오세훈, 유승민에게 불리합니다. 경선 룰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김문수 지지율은 20%에 육박하고 오세훈과 유승민의 지지율은 5%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첫째, 친윤 국회의원들이 이번 대선에서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 당권을 잡으려면 실권이 없는 대선 주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가 대선에 패배하면 한동훈도 없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뒤에서 수렴 청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내 경선에서 김문수가 한동훈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문수는 내란을 옹호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아서 극우에게 인기가 있을 뿐 중도층에게 확장력이 없습니다. 반면 한동훈은 국민과 당원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습니다. 결국 내란과 윤석열을 옹호한 국회의원들이 당권과 지방선거, 총선 공천권을 장악해 금배지를 더 달고 싶어서 바지사장 한덕수를 영입하려는 것입니다. 결선에서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심을 내란 비판으로 바꿔야 최종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김문수 등에게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지를 공격할 수 있고 당원들에게 장기적으로 확장력이 있는 자신을 밀어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란 옹호냐 비판이냐를 경선의 최대 화두로 이끌어내는 여론전에 따라 승부가 달라집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4명, 2차 경선에서 2명의 결선을 합니다. 결선은 윤석열의 내란을 비판하고 탄핵을 주도한 한동훈과 그 반대 세력이 1대1로 맞대결을 합니다. 내란을 비판하여 중간층에게 호소력이 있는 오세훈과 유승민이 불출마를 함으로써 내란을 비판한 표는 한동훈에게 결집합니다. 4명을 뽑는 1차 경선에서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등 내란 옹호 세력들이 분열되면 한동훈은 1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차는 무조건 통과합니다.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한덕수를 내세워 한동훈을 이기려고 합니다. 한동훈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결집해 한덕수가 대권을 잡으면 패배한 한동훈은 몰락하고 대선 이후에도 컴백할 수 없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란 심판 대선에서 한덕수는 당연히 패배하고 실권도 없고 고령 때문에 정계를 은퇴합니다. 그러면 내란을 옹호한 의원들이 당권을 잡게 되고 윤석열이 배후 정치를 합니다. 이에 윤석열과 거리를 두려는 수도권 의원들은 몸을 사리는 대신 경북 의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국민의힘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대패합니다. 결국 당은 붕괴되고 분열됩니다.